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B는 전일 대비 1.99% 하락한 34,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시장을 보시면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최고점을 찍고 곧장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LB는 구태여 시장과 연동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사실 시장 좋을 때 상승한 것도 없었죠. 오늘은 시장에 따라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은 약 2%대인데요. 1.99%로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종가 기준으로는 35,000원을 이렇게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얇게 조정이 잘 되던 게 오늘은 살짝 이가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긋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내일 당장 다시 35,000원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와 반면 넥사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경고가 풀렸고 그리고 오늘 곧장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그리고 글로벌 백신 상황 때문에 그런 듯해 보입니다. 잠시 최근 백신 관련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신 수급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죠. 원래 상반기 내에 모더나 백신을 들어올 걸로 예정을 했었는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모더나 백신은 상반기 내에 들어오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8월 백신 대량 생산 가능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이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혹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백신 수급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한미 백신 수합 미국과 논의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미 백신 수합을 위해서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빨리 깨야 백신을 포함한 대외관계가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성한 협력체인데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백신 협력을 미국한테 구할 수 있을까라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문 대통령이 아시아부터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공평한 백신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이게 나노코박스 이야기인가 싶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중국을 좀 지켜 세우는 듯한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 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전에 봤던 미국이한테 이제 백신을 올려면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데 요거랑 약간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상황은 백신의 중요성 그리고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에 백신이 있다면 한국에는 반도체가 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카드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뉴스인데요. 미국은 반도체가 한국은 백신이 급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더 많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원료와 제조 설비 수출을 통제하는 DPA를 시작하면서 여기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외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백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백신을 전략 무기화하고 백신 물량의 축적에 나서면서 한국 역시 백신 도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죠. 근데 미국은 현재 보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 공장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없어서 셧다운에 들어왔고요. 왜 테크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가진 화상 반도체 대책 회의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뉴스를 보시면 살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난번에 건강 이상설이 있었죠. 수술을 받고 들어왔죠. 그리고 미국에 약 20조 그리고 한국에도 약 70조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백신 특사로 언급이 되고 있는 현재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정치적인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 사면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전 뉴스에 있는 것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백신을 줄 리는 없는 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를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수급에 좀 물꼬가 튀지 않을까. 미국은 반도체를 원하고 우리나라는 백신을 원하니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은 그렇죠. 백신 확보에 뒤처진 한국으로선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러시아 백신 담당자와 오늘 면담을 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백신에 대해서 수급이 좀 공백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급한 대로 러시아 백신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일단 뉴스상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러시아 백신 담당자가 일단 면담을 했다는 상황인데 이만큼 우리나라 백신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고 그만큼 급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ESG 경영 개념에서 대기업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새로운 백신 생산 라인 구축은 최근 대기업들의 화두가 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ESG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제 LB에서 ESG 경영에 나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이게 되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일으킨 다음에 뭐 이렇게 투명한 경영, 뭐 재무 구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ESG 경영하는 게 꼭 급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또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ESG의 핵심이 이제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이게 서로 상생하자, 돕고 살자. 물론 이제 재무적 투명성도 있긴 하지만 이게 좀 핵심인 건데 좀 전에도 뉴스에서도 말한 게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을 돕고 희생한다는 박의 정신은 정말 좋은 건데 막말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부터 돕는 거는 좀 오지랖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좋은 일 한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긴 한데 일단 회사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나노젠 일정부터 좀 보시면요. 나노젠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첫 접종일을 일단 5월 5일로 예상입니다. 예상치는 5월 5일인데요. 이미 4월 8일 임상 2차 접종이 모두 완료됐고 일주일 후인 4월 15일 마지막 접종자들의 혈액 채취가 된다면 그 후 10일간 데이터 분석 기간이 있은 다음에 4월 25일 날 임상 보고서가 제출될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4월 25일경에 임상 보고서가 제출될 걸로 추정되지고 그리고 수령일 25일 후인 약 10일 후인 5월 5일 임상 첫 접종 계획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나노젠은 베트남 정부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노젠 백신은 일단 베트남 자국민부터 맞겠죠. 그리고 이제 아세안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나노젠의 기업 가치는 일단 몇 단계 업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임상 결과가 좋다면요. 그리고 긴급 승인이 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시면 중화항체 생성률이 4배에서 20배 정도로 변이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나노젠한테. 근데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임상 3상인데 이게 글로벌 임상으로 그래서 한국도 만약 포함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도 백신으로 문제가 많은데 협력회사 넥사 그리고 단디바이오의 면역 증강제가 만약 부각된다면 면역 증강제는 일단 추측치이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게다가 이미 LG랑 MOU도 했겠다. ESG의 의미가 백신 공급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추측치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노코박스는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 재조합 기술입니다. 노바백스랑 같은 형식인데 우리나라에서 노바백스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 바사에서 6월 생산 예정인데 일단 아셔야 될 게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단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좀 전에도 면역 증강제를 얘기를 했는데 핵심 기술인 면역 증강제를 SK 바사한테 넘길지 요게 지금 사실은 관건이긴 해요. 그래서 나노젠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랑 틀리게 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일단 HBS 시스템에 있고 이미 LG랑도 MOU를 했고 그리고 여기 면역 증강제 같은 경우도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바백스보다는 이런 이점이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넥사가 첫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나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솔직히 10,000원 이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싼 가격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올라간 건데 뭐 이렇게만 봐도 5,000원대, 4,000원대도 봤기 때문에 아마 쉽게 손이 잘 나가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6,000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이때 제가 막 말씀드렸을 때 저보고 쟤 미쳤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글쎄요, 지금 주가는 이 당시 때보다는 2배 이상 간 것 같습니다. 뭐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데 글쎄요, LB도 좀 지나고 나서 진짜 그랬네요, 정말 쌀 때가 있었네요 라는 말을 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넥사 같은 경우는 글쎄 개인적으로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진짜 시작은 여기 15,000원 돌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젠 상장권도 결국엔 이제 나노코박스가 성공을 한다면 몸값 제일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넥사가 경고 재지정에 걸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경고가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월 21일부터 기산해서 오늘부터입니다. 10일째 되는 날로서 어느 특정일 판단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해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에 다시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4월 2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높네요. 4월 20일보다 높은 경우 4월 20일은 어저께니까 어제보다 높네요. 그리고 판단일 2일 전보다 종가가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인데 최초 판단일은 4월 22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4월 22일은 내일인데 다시 보시면 4월 22일 2일 전 어제 종가가 보니까 9,950원이죠. 9,950원 곱하기 40%죠. 1.4. 13,900원 이상이 안 된다면 경고가 안 걸리는 거고 13,900원 이상이 된다면 다시 경고가 걸리겠네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우리가 주주로서 감시의 의무를 잘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야 이제 공매도도 쉽게 LB한테 뭐 이렇게 막 대놓고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LB는 그렇죠. 호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프레임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윗꼬리 전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호재만 나오면은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특정 창구의 대량 매도건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선량한 감시자로서 감시하자는 취지로 건의를 했는데 극단 이기주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집단 이기주의,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셀트리온도요. 2017년도 20만 원 할 때요. 정확히는 이때겠네요. 이 당시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데 셀트리온도 이 당시 때 호재만 나오면 특정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니까 주주들이 회사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장중에 공시하지 못하게끔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회사에서는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장중에는 공시를 하지 않고요. 좋은 뉴스를 내지 않고요. 장 마감 후에 좋은 뉴스를 냈습니다. 그 당시 셀트리온 주주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찌되었건 이런 물론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 권리락도 몇 번 받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36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39만 원, 40만 원쯤 돼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지금 뭐 공매 탓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재 지금 LB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정을 못 지킨 회사 탓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게 맞습니다. 신뢰금이 살짝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한데 적절한 감시 의무를 잘하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다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중요한 걸로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프레임에 갇혀서 패배 의식에 약간 좀 쩔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확실한 성과물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LB는 내일 나름 단기 방향성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하네요.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